전두환, 예. 서울의 전두환, 광주의 서울에 있지만 마음이 마치 광주의 전남이었을까. 그 다음에 광주 시민들은 확실히 김일성 평양에 예. 이렇게 서희가 삼각축전이고 묘하지. 그런 어떤 이런 큰 그라운드 디자인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했으면 이 책이 살아날 텐데 안타깝습니다. 참. 근데 뭐 우리 이주천 교수로서는 그래서 상당히 또 두 번째 이런 일을 하게 된 점은 저기 사실 아까도 말했죠 우익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투철한 정신을 길러준 선배님을 이렇게 한 거 꼭 예전에 저 강만길 선생이 그 너무 장애가 가지고 그럴 때도 한번 경고를 하고 참 숙명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제가 그거 가만히 생각해 들었는데 예. 대학 2학년 때 예.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뭘 가르쳐 주셨느냐 역사 보는 눈을 깨우치신 분이 가만히 예. 왜냐면 제가 2학년 때입니다. 대학 신문에 그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용비어 첨가해 해가지고 요거에서의 보이는 정치적 함의를 쓰신 적이 있어요. 쓴 거 썼습니까? 강만일 교수님이 고대 신문사에. 그런데 이제 한글 창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게 있다. 뭔가. 훈민정을 만든 이유는 정권을 이시조선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쿠데타 비슷하게 왕실 역성혁명으로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못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역성혁명을 했는가를 대중들을 깨우치려면 한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 손자가 이성계 손자인 내가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정치 교육이죠. 그것을 위해서 한글 창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국민 백성들 어여삐 여기는 것과 달리 정치적인 뜻이 있다. 그걸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하셨다. 감동을 하고 역사에 보는 눈이 그었어요. 그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영혼이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 선생이 평양을 지방울처럼 떠나들고 근데 만나면 쫙 근데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스승님은 그렇게 사관이 레프트로 갔는지 그 이유가 뭔지 꼭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레프트로 가셨는지. 진정한 대한민국의 조국은 어떤 조국이라야 선생님은 만족하십니까? 제가 그걸 꼭 묻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요번에 월간조선 전문가 칼럼에 그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간 걸 보고 제 생각에 참 우리 이주천 교수님의 그 생활도 참 파란만장하구나. 참 저는 힘듭니다. 어떻게 또 그 참 저하고 또 같이 미국에서부터 그 교환 교수 왔을 때부터 그 인연이가 저를 이렇게 또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우익천사로 만드는 데는 사실 이주천 교수가 완전히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내가 그러니까 기국에서 조 대표를 깜짝 놀란 게 내가 우익천사가 되는데 놀랐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도수가 상당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사하고 근데 참 요번에 이렇게 또 우리 또 두 사람이 또 공통적으로 또 고등학교 동기에다가 공통적 영향을 받았는데 참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더 이 논쟁의 그 문을 열어주자 이거지. 그게 논란의 자유를 달라요.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뭐 좋다, 딴지를 건다, 방해를 한다, 폭력을 한다 이거는 반민주 세력이고 만약 그 세력이 그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파악해도 그건 가짜 민주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뭐 때문에 하냐 얘기야. 그렇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사상에 내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학문을 발전하고 자유롭게 살고 이걸 위해 민주화. 사회혁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일보 그 신문에서 뭐 최루탄 밝힌 그 자체가 요새 와서는 거기도 뭐 그런 또 공작설이 좀 나오지만 자원 그 사실을 갖다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일단 있는 대로 보고 나와서 거기 나온 거지. 그 사회봉 하는 단계부터 야 무슨 언론 경향신문하고 동아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도하지 마라 이런 적 없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5.18은 당대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컨템포러리 히스토리거든요. 당대사는 계속 증언이 나와요. 증언이라든가 새로운 자료가 나오거든요. 논쟁이 계속 붙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회가 용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 길만 바르고 니는 틀렸다 하면은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 어떻게 보면요 전화위복 같아요. 이제 고발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마치 어떻게 논쟁이 약간 좀 주춤하려는데 강주 사태 강주 5.18 단체들이 올라와 가지고 서울 중심가에 있는 동아일보사 채널 A를 운영하는 동아일보사 PV조선을 운영하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또 그러고 또 가서는 또
연희동에까지 간 것도 또 재미있어요. 연희동 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정희가 왜 나타납니까? 난 이정희 나타난 게 또 희한해요.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정희하고 아주 그냥 뭐 악수하고 막 그냥 난리 났어요. 친하게 이렇게 보도록. 그러니까 저게 바로 자충수가 아닐까.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동영상 거기에 이 사람들의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정희 씨를 반겨하면서 그렇게 다 인선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 편이겠습니까? 난 그거 보고 야, 이 사람들 오버했구나 싶더라고요. 오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체를 말해주는 것도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은 그렇지만 하여튼 요번에 제일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논쟁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치열하게 붙는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정체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결론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국가 권력이 시민 권력보다 강했거든요. 네. 국가주의가 강했습니다. 네. 국가적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강했는데 국가 공권력이 강했죠. 그러다가 80년대 특히 이제 90년대 오면서 네. 노태우 정권이 무너지고 김영삼 정권 이후에는 소위 시민 권력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주의가 강했다가 이제 6.29 선언 이후에 국민주의가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국민주의는 건 시민단체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네. 공권력 이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왜 어려운가 하면은 국가주의와 국민주의가 밸런스가 취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법질서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법질서 하에서 뭐를 요구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네.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오버가 되면 무상급 시키고 요구하듯이 파퓰리즘 판치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요구를 하게 돼요. 때도 쓰고. 네. 그러다면은 질서가 안 잡히죠.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증가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정을 마음대로 시민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이 국정 운영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럼 나라가 어려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 중심